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비즈니스학과 10학번 졸업생이며 주식회사 닥터스키스코리아 대표이사 이명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일과 또한 일관계로 일본 출장을 다니면서 일본의 실버 산업과 관계된 일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하는 일은 국내에서 제조된 피부 미용 기계 및 메디컬 디바이스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전 일본이 3만 불의 국민소득일 때 우리는 약 7천 불 정도 시대였지만 우리도 곧 3만 불 시대가 올 것이며, 그러면 그 당시 일본에서 붐이 일었던 안티에이징 기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성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부터 국내 제작 기기들을 수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13년간 운영한 개인회사를 10년 전 법인으로 교체하여 현재는 거의 메디컬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티에이징은 무엇인가? 안티에이징은 사전적 의미로 노화 방지를 말하지만 확장적 의미로는 노령의 나이임에도 몸과 마음을 젊은 사람들과 같이 젊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리프팅, 피부 탄력, 볼륨 증대 등에 대해 탁월한 효과를 줄 수 있는 화장품류와 기기들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안티에이징 기기에 매료되어 졸업 논문 또한 안티에이징 기기를 이용한 액티브 시니어의 미용 활동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안티에이징 기기의 국내 제품들은 뛰어난 기능성과 수려한 디자인, 거기에 착한 기기 가격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각 제조사가 제작한 각종 기기 중 일본 시장에 판매가 가능한 제품들을 선별하여 일본 회사로 보내 성형외과, 피부과, 피부 미용 외과 등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시오는 필링 기기입니다. 자체 수소수를 발생하여 모공 속 각질 및 블랙헤드, 피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고 피부의 수분 공급과 노화 방지, 피부결, 모낭충 여드름 개선에 탁월합니다. 이전에는 크리스탈 또는 다이아몬드 필링 등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 워터 필링이 대세이며 일본 이외에도 유럽과 동남아시아 스파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스킨케어 장비입니다. 플라소닉은 플라즈마와 초음파의 두 가지 기능의 제품으로 모공보다 작은 크기로 피부 속에 침투하여 살균 작용 및 유효 성분의 투입을 돕는 플라즈마 효과와 침투된 유효 성분의 흡수 향상과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탄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초음파 효과의 기기입니다. 이 기기는 비타민C만이 아닌 분자량을 나노화시킨 콜라겐이나 히아루론산 등의 기능성 앰플 등을 투입시켜 리주비네이션 효과를 극대화시킨 이전의 비타민 투입기, 일렉트로포레이션 등보다 탁월한 장비입니다. 더블로 골드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즉 하이프라는 리프팅 기기로 수술하지 않고 초음파로 피하 지방과 근육 사이의 스마스층까지 심층적으로 열을 전달해 리프팅하는 시술입니다. 절개 없이도 진피와 지방세포막까지 유효 에너지를 조사할 수 있고, 일반적인 얼굴 주름 리프팅 기기와 달리 고출력으로 집중 조사하면 지방세포를 축소시킴으로 인해 노화로 인한 피부 처짐과 얼굴형의 변화 개선 및 V라인 리프팅 등 얼굴 전체 탄력과 팔자 및 이마, 눈가 주름 등의 치료에 높은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비키니는 808나노메타 파장의 제모 레이저로 조직 손상을 줄여주는 접촉식 쿨링 시스템이 결합되어 제모에는 탁월한 레이저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제모는 사계절 구분 없이 꾸준히 시술되며 남녀 성별 구분 없이 관리를 받는 경우가 많기에 이미 대중화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모 레이저는 레이저 빛이 주변 피부 조직 손상 없이 모낭 속 멜라닌 색소만 선택적으로 파괴하여 털을 제거하는 시술로 시술 시 통증이 거의 없고 시술 시간이 짧아 일상생활에 지장과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요즘 제일 핫한 피콜로는 1064 및 532나노메타의 파장의 레이저로 높은 안정성의 출력 및 펄스폭으로 그동안 치료하기 어려웠던 색소 치료와 피부 탄력 리프팅을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며, 기미, 여드름 흉터 등의 재생 치료와 문신 제거 등 다양한 피부 치료가 가능한 레이저입니다. 미국의 FDA,
유럽의 C 그리고 일본의 JFDA 인증으로 안정적 효과가 입증된 장비로서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문신 제거 시 흑색만이 아닌 적색과 녹색 등의 제거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기기들이 일본의 각종 학회 세미나에 연 6, 7회 전시되어 상당히 좋은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액티브 시니어들이 한결같은 젊은 유지가 요 근래는 슈퍼 시니어까지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사례를 보면 93세의 현역 바텐더 남성분이 주 5일 근무에 자기가 개발한 설곡이라는 칵테일을 하루 50잔 이상 판매한다고 하며 84세의 여성분이 일본 폴라라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현역으로의 삶이 당연하다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으며 이 외에도 90세에 공을 차시는 분이나 103세에 100m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제 사진인데요. 85세에 은퇴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현재는 시설서 생활하고 계시고 사교 댄스와 일본 장기에 푹 빠지셔서 시설 내에서 항상 1, 2를 다투고 계시는 올해 92세의 와다나베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일본에 판매하는 기기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슈퍼 시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노후가 그리 녹록한 시대는 아닌가 봅니다. 올 6월 말 일본의 NHK 방송에서 개호 서비스가 붕괴되기 직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는데 가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일본 고령화 인구 대비 여러 정책적 한계로 인해 간병인이 턱없이 부정한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도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개호 서비스 직종과 타 직종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인데요. 2010년부터 10년간 간병인의 임금이 타 직종 대비 지속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3D 업종 중의 하나로 잦은 이직률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개호 서비스 사업자들 또한 도산과 휴폐업이 늘어나 작년 말 기준 10년 전에 비해 약 6배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의 장기 요양보험이 벤치마킹한 일본의 개호 보험인데요. 일본의 이 개호 보험료가 2000년 대비 2020년에는 2배가 증가하였고 2040년에는 3배가 증가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간병인 수급에 관한 내용인데 2013년 171만 명으로 수요와 공급이 같았으나 그 후로 점차 갭이 발생하여 올해는 약 38만 명의 공급이 딸린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간병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중국 동포들이 대부분 간병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의사표현과 저렴하다는 것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 간병 전문대학을 설립하여 동남아시아의 젊은 인력들을 데려와 전액 장학금을 주고 생활하게 하여 한국어와 간병 서비스를 가르쳐 졸업 후 전원 취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도 및 문제점이 있으리라 보지만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임은 확실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겹쳐 개호 서비스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면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비접촉 개호 방식을 구상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 도시의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로가나의 마치라는 홋카이도의 삿포로에서 전철로 2시간 반 거리의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인구는 약 1,400명 정도이고 일본의 넘버원이라는 3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메밀밭 경작지가 제일 넓다는 것하고 최대의 인공호수인 슈마리나이 호수가 있으며 최저 기온인 마이너스 41.2도를 기록한 것으로 유명한 동네입니다만 올해 개호 서비스 예산이 1억 2천만 원으로 개호 보험 분담금을 제외한 9,200만 원을 도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더욱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9,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의 보건복지부 장관격인 다무라 후생노동성 장관이 개호 보험은 유지가 되지만 고령자 한 분 한 분의 생활이 유지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보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내용과 팬데믹의 상황에 더욱더 심란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헌신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태가 아니다라는 마지막 자막의 여운이 곧 우리에게도 닥칠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의 사회를 들여다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웃임을 자각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저성장과 인구 변화의 준비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작은 격차나 최근 노동시장 개혁 등에 관해 배울 점이 많은 반면 일본은 정보통신 등 신산업의 역동성과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관해 우리나라로부터 배워야 할 점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저 또한 4, 5년 전부터 눈여겨보아온 새로운 비즈니스의 하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보다 더 편리한 그리고 교통 및 식량 난민을 위해서라는 이동 슈퍼에 대해서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전에 만물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트럭 가득히 과자나 공산품 등을 갖고 시골 구석구석 장사하러 다니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것과 유사하지만 이동 슈퍼는 조금 틀립니다. 슈퍼마켓이 최근에 초대형화가 되면서 교외로 이전을 하는 등 집 근처의 슈퍼들은 문을 닫고 일상의 장보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장보기 난민 또는 식량 난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일본 내 올해 들어 약 800만 명이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니 먹거리는 늘 편의점에서 그러다 보니 생선식품은 당연히 입에도 못 대는 현실이다. 올해에는 아직 꽁치를 못 먹어봤다. 가끔씩 근처에 사는 딸내미에게 부탁해 차로 이동해서 대형 슈퍼에 다녀오곤 하는데 딸내미 식구들에게 조금 신경이 쓰인다. 택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역시 보면서 구매하고 싶다. 80을 넘어서 장보기 위해 운전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가운데 약 5,000엔 이상의 택시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슈퍼마켓에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약 10년 전에 시작된 도쿠시마루라는 회사의 이동 슈퍼가 시골이나 교외 지역만이 아닌 도심 가운데서도 교통편이 불편한 곳 또는 이동하기 불편한 어르신들이 있는 곳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각 지역의 중견 이상의 지역 슈퍼마켓과 도쿠시마루 본부가 계약을 하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구매하시는 품목 및 브랜드에 대한 노하우를 정보 제공하고 슈퍼마켓은 그것을 기준으로 계약금 및 로열티를 도쿠시마루 본부에 지불합니다. 그럼 도쿠시마루 본부는 판매 파트너라는 개인 자영업자를 각 지역별로 선별하여 담당 지역을 할당하는데요. 판매 파트너는 자기가 갖고 다닐 냉장고 탑재의 트럭 구매 비용 정도만으로 개업이 가능하며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10시까지 지역 슈퍼에 들러 전날 주문을 받은 제품이나 추가적인 제품들을 갖고 자기 할당 지역의 손님들에게 집 앞까지 찾아가거나 전달하여 주고 각 품목별로 10엔씩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손님들에게 받는 10엔은 지역 슈퍼와 판매 파트너가 각 5엔씩 쉐어를 하고요. 오후 5시면 어김없이 지역 슈퍼로 돌아와 판매 못한 제품들을 반납하기에 판매 파트너는 제품 구입비에 대한 두려움과 구매 비용이 없어도 되며 판매한 분에 대해서만 슈퍼마켓의 담당자와 정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반납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지역 슈퍼에서 저녁 시간대에 10에서 20%의 할인 제품으로 재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제품 판매비의 약 17% 정도의 마진과 각 품목당 5엔씩의 금액만으로 차량 유지비를 빼고 월 20만 엔 정도로 시작하여 수완이 좋으신 분들은 현재 약 60만 엔 이상의 매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 비즈니스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보다는 지역 고령자들의 안위와 기본적인 먹거리 제공에 있으며 주 2회로 해당 지역의 루트를 돌아다니며 절대 강매 및 대량 판매를 하지 않기에 오히려 멀리 있는 자식들보다 판매 파트너가 오길 기다린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먹거리 이외의 업체들로부터 자기들의 제품을 취급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속옷이나 양말, 그리고 일반 상비약, 그리고 은행의 ATM 기기, 이 ATM 기기는
매월 연금 나오는 날 그 연금을 현금으로 빼기 위해서랍니다. 각종 이런 취급들과 함께 각 지역의 관청까지 연결되어 가는 추세로 각 지역의 관청은 우리의 돌봄 서비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의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이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지탱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반드시 건강한 노후를 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